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준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충격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8.6%라는 41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4월을 고점으로 이 물가 상승률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른바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미국채 금리가 다시 폭등세를 보이고 이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도 상당한 조정을 겪었습니다. 자, 앞으로 물가 흐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물가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가의 흐름, 결국 3차 오일 쇼크가 현실화되고 말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 분석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면 사실은 좀 그림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 나스닥, S&P 할 것 없이 목요일 날 음봉이 좀 크게 났고, 금요일은 아예 이렇게 갭으로 그냥 큰 음봉이 났는데,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이제 물가입니다. 바로 물가로 보면서 얘기를 하죠.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이게 참 지난 언제였을까요? 4월 달 발표됐던 그 3월 물가가 8.5%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4월에 살짝 떨어지면서 이제 요걸 보고는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이제 기저효과를 본다 하더라도 작년 4월과 이제 5월, 작년 3월 지표와 4월 지표가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2.6에서 4.2로 갭으로 확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해서는 물가가 더 올라가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저효과도 있고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고 해서 이제는 물가는 적어도 전년 동월비 상승률로는 고점을 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지금 요번에 발표됐던 5월 물가가 전월비가 다시 1.0으로 크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간으로 5월 달에도 이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코어 CPI 같은 경우,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좀 떨어지는 모습이어서 그나마 그래도 코어 값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를 아직은 좀 살려놓은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5월 달에 물가의 상승 압력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다. 그로 인해서 한때 이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했던 게 상당히 좀 머쓱해진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5월 물가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왔을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앞에 오프닝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핵심적인 거는 유가죠, 유가. 자, 보시면, 유가의 흐름을 일단은 보시면, 5월 한 달 동안, 지금 유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 4월 말에 유가가 대략 한 100불 정도였었는데, 5월 말에는 유가가 거의 한 117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가의 상승률이 한 15% 정도 이 5월 달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유가가 지난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잠깐 터졌을 초창기에 130불까지 가긴 했는데, 그냥 정말로 찍고만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의미 없고, 사실상 115불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고점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수준을 5월 말에 지금 가뿐히 뚫어내고 지금 120불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작년 6월 초가 언제입니까? 작년 6월 초가 요때인데, 그 당시에 유가가 대략 한 70불 정도였으니까 2배가 좀 살짝 안 되는 정도 수준이겠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작년 6월 이후에 유가의 흐름으로 보면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10월 달에는 한 83불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그 뒤에 연말까지는 또 사실상 한 60불대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유가가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올해 연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유가의 상승률로만 보게 되면은 100%에 100%. 그러면 지금 물가 상승률 궤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뜩이나 지금 물가 상승률이 8.6까지 올라가 있는데 설령 6월, 7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올해 4분기 가면 다시 또 튀어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수준까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물가의 피크아웃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혀 아니고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3차 오일 쇼크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판이에요. 참고로 1, 2차 오일 쇼크가 73년, 그 다음에 뭐 78년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 12%,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15%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뭐 이제는, 이 참 두렵네요. 이제 거의 9%대, 거의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물가를 연말께에 볼 수도 있겠다. 이게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지금은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일이라는 거고요. 결국은 현재 유가의 흐름이 120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올해 연말 4, 4분기 가게 되면 상당히 두려운 상황이 불거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 주가도 지난주에 다시 2600이 코스피가 깨지고 지금 870이 코스닥에 깨졌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의 폭락세를 지금 반영을 안 했으니까 지금 내일 월요일날 아마 주가가 또 상당히 부진하기 시작을 하겠죠. 이게 참 월요일날 제가 인포맥스 방송하는 날인데 이게 월요일날 주가가 올라간 적이 거의 없어요. 올해 들어서 지난주인가 한번 지지난주인가 한번 딱 그랬는데 이게 참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참고로 연합인포맥스 라이브가 8시에서 10시가 아니라 7시에서 9시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와 함께 이 금리 상황도 상당히 심상치가 않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2.8에서 3.06 거의 26bp가 뭐 스카이 로켓 같은 느낌으로 지금 폭등을 해버렸고요. 결국은 지난 2018년도에 고점을 뚫어냈네요. 지금 보시면 2018년도에 그 당시 미국채 2년짜리 금리, 그 당시에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2.5였었을 당시에 미국채 2년짜리 2.95 정도 갔는데 이미 지금 3.06으로 뚫어냈고요. 지금 레벨은 2007년, 그러니까 무려 한 13년 전 수준, 13년 내 지금 최고치 수준까지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폭등을 했고 미국채 10년 금리도 다시 전고점 수준에 육박을 했습니다. 아직 전고점이었던 3.20까지는 오진 않았는데 뭐 역시 미국채 금리도 고점 본 듯 하다가 다시 지금 전고점에 육박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 날 보여줬던 모습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 채권 시장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즉 단기 쪽 금리는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장기 쪽 금리도 단기 쪽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마 밀려는 올라가겠지만 상당 부분 이제 단기 쪽 금리와 장기 쪽 금리가 다시 붙어지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고 한때 2년, 10년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다가 다시 크게 벌어졌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좀 역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그 이제 다음 주에 있을 6월 FOMC에서 이 결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다음 주에 있는 6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96%고요. 나머지 4%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75bp 즉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훅 줄었다가 지난 주말 이 물가 지표를 보고는 이러다가는 뭐 75bp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다시 갔고요. 지금 연말에 원래 기준금리 전망치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75에서 3% 정도 즉 6월, 7월, 9월까지 50bp씩 금리 인상하고 11월, 12월 25bp씩 금리 인상하면 딱 요 수준이 가거든요. 요렇게 지금 생각이 됐다가 지금 보니까 3에서 3.25,
또는 3.25에서 3.5% 가능성이 지금 뭐 거의 절반이 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6월, 7월, 9월까지도 50bp씩 빅스텝 금리 인상하고 11월까지도 50bp 인상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전망들이 지난 금요일 물가 지표 발표된 이후에 지금 시장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뭐 국내 금리도 지금 다시 전고점 수준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금리는 지금 고점을 갱신을 했죠. 지난주에.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향후의 물가 흐름에 따라서 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진짜로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3에서 3.25까지 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 기준금리 1.75인데 미국하고 역전에 대한 그 어떤 버퍼를 제가 봤을 때는 50에서 75p 이상은 더 가져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그 역전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3.25까지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75p라고 한다면 적어도 2.5까지는 우리 기준금리가 가야 될 겁니다. 그럼 뭐 사실 현재 우리 국고채 3년 금리가 이미 3.2%를 넘어가 있으니까 설령 기준금리가 2.5를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금리 인상이 집중되는 시기가 현재로서는 3분기 그 다음에 4분기에도 지금 전혀 마음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채권시장 입장에서도 금리의 상방 압력들이 계속 좀 유지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달러 인덱스 다시 지금 105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원달러 환율도 지금 123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290원대를 다시 조금 향해 가고 있는데 아마 월요일장에 뭐 환율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면 유가가 문제입니다. 유가가 문제인데 제가 지금 주말에 기름을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디젤을 타는데 디젤이 지금 그 휘발유보다 더 비싸거든요. 일부 주유소에서는 지금 2,000원이 넘어 있는데 깜짝 놀란 게 제 차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략 한 7만 원 정도 하면은 거의 가득 채우거든요. 근데 7만 원을 습관처럼 눌렀는데 그 게이지에 아직도 한 눈금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개의 눈금이 있는데 3개 정도만 차고, 그러니까 4분의 3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만 원 이상을 주어야 이제 차를 흔히 말하는 만땅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도 이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드는데 뭐 공장 돌리는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물가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제목을 뭐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제목을 아주 자극적으로 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면 이제 워낙 저는 이제 회사 분들도 보시고 가끔 저희 사장님들도 제 유튜브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자극적으로 영상을 찍을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저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드라이하게 영상을 찍는 편인데 진심으로 제가 주말에 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야 이러다가 진짜 3차 오일 쇼크 오는 거 아니야? 1, 2차 오일 쇼크에 상당할 정도로 이 유가빨 물가 상승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경기에 무지막지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매우 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상당히 좀 우려감이 들었고요. 결국은 유가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지난주부터 지금 유가의 그 단기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지금 별로 좋지가 않은 게 일단 미국에서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5월 말부터 이제 9월인가 10월까지인가인데 이제 한참 그 미국인들이 휴가를 즐기는 시즌이죠. 그래서 원유 수요가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고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주식시장 중에 유일하게 좋았던 게 이제 상해랑 항생인데 상해가 2.8에 항생이 3.4% 상당히 이제 보시면 딴 나라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상해에서 이제 봉쇄가 조금 완화되고 또 중국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생기고 또 최근에 보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도 조금 완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항생과 상해가 이제 이 와중에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 상해에서의 봉쇄가 완화가 되면 또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그렇게 세계 경제에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유가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단기간에 유가가 이렇게 폭삭 주저앉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별로 안 보인다라는 거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뭐 그렇게 크게 빨리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상당히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좀 불안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 1차 쇼크는 일단락 됐다, 5월 달에 지금 약간 단기적으로 좀 바닥은 좀 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직 국내 주가는 뭐 2,500선대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성이 있으리라고는 보기는 하는데요. 뭐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가졌다 해서 이게 위쪽으로 뭔가 방향을 틀 만한 그런 요인들은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설령 6월, 7월, 8월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 그런 구간이라고는 보지만 4분기 가면은 다시 불안하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왜냐면 그 얘기가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을 넘고, 그 다음에 실질 성장률 수준을 넘어서 결과적으로는 경기에 부담을 주는 구간으로 가는 시기가 대충 시기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4분기 정도 되겠더라.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다시 그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이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오히려 연말이 더 걱정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연말 되면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고, 근본적인 이유는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을 넘어가는 시기를 저는 이제 연말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6월 달에 다음 주에 50bp 금리 인상하고, 지금 7월 달에 또 50bp 금리 인상해서 2.0이 되고, 9월 달에 또 50bp 내지는 75bp까지 인상돼서 2.5에서 2.75가 되는 게 지금 벌써 이제 9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월 가면 이제 2.75 정도 수준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 중립금리 수준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이 주식시장에 또는 경기 전체에 부담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당초는 올해 연말께 정도였는데, 지금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연말이 아니라 9월 말 10월 초 정도 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면 원래 당초 생각했던 5월에 바닥, 일단 1차 바닥 생기고 6월, 7월, 8월 좀 반등하다가 이제 9월부터 뭔가 조금 그 다시 조정의 압력에 직면하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생각보다 한 분기 정도 그 중립금리를 넘어가는 시기가 빨라지다 보니까 5월달 바닥 잡고 6월, 7월, 8월 반등이 지금 이제 없이 갈 가능성이 커져버린 거죠. 그냥 겨우 바닥권에서 그냥 횡보하다가 하다가 6월 50bp, 7월 50bp, 9월 50bp 하면 이제 10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제 정말로 무서운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어서 상당히 좀 두렵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가장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 가상화폐인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3,500만 원도 지금 깨지려고 하는데, 뭐 이더리움에서 또 뭐 사고 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지난번 저점이 3,300이거든요. 이거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7, 8, 9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의 이 피크아웃 시기가 이렇게 안 나오고 계속해서 지금 물가가 오히려 7, 8월에도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한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뭐 올해 4분기 가면은 상당히 더 두려울 것 같고, 이 3차 오일 쇼크라는 말이 뭐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긴 한데, 하여튼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일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의 흐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유가가 120불대 아래로 빨리 떨어지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 수준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올해 하반기 가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어쩌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8%인데 9%를 넘고 10%까지도 육박할 수 있는 게 올해 연말께 정도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긴축에 대한 부담이 큰데 과연 이 미국 물가가 10%에 육박하게 된다면 어떤 그림들이 나타날지 상당히 두렵고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6월 포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 비중 줄이고 채권 비중 조금 높이고 뭐 현금 좀 일부 가져가자고 말씀드렸는데 채권도 투자 시기를 이렇게 막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금 보유하면서 이 정말 소나기가 지나가는 거를 현재로서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가장 최우선으로 봐야 될 거는 유가입니다. 유가 120불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현금을 들고 버티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분석 영상 보여드렸고요. 지난 주말에 이 미국 물가가 8.6%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의 유가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연말 가면은 미국 물가가 10%까지도 육박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사실 1, 2차 오일 쇼크랑 다를 게 뭐냐? 사실상 최근에 유가의 어떤 수준은 뭐 운전하는 그 개인들 뿐만 아니라 이 공장,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 연착륙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도 높은 긴축이 나타나야 되고 결국 그 과정에서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무사히 넘기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아마 제가 영상을 남길 텐데 지금보다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좀 낮아진 상태에서 다음 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승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마음이 조금 놓인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